김엘리의 경제 산책 출발합니다. 원래는 제가 김엘리의 경제 산책을 매일 아침 한 7시쯤에 촬영을 해요. 아침을 먹고 아침 산책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고 그거를 이제 편집 없이 올리는 구조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평소에는 평일에 한 2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두문불출을 하는 편이어서 이제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집에 있는데 헨리가 약간 오늘 산책을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수준으로 맹렬하게 짖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의 아니게 카메라를 들고 산책을 하면서 이왕 나오는 김에 부담 없이 이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주말 산책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평일하고 사뭇 달라요. 보통 아침 시간에 올 때는 정말 이른 시간에 오다 보니까 뭐 지나가는 행인도 거의 없고 정말 조용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의 행인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헨리를 귀여워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평소랑 약간 다른 분위기로 요 산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산책을 하는 것도 뭐 날씨가 허락을 한다면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상 또 루틴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주말에도 산책을 나오는 패턴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산책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사이드 잡 그리고 겸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최근에 방영된 그 유퀴즈 온 더 블락에 그 MBC 김수지 아나운서가 출연을 했어요. 뭐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이 MBC 소속 아나운서인데 레드벨벳의 새 앨범에 작사가로 참여를 하신 게 화제가 돼가지고 유퀴즈에 출연을 했죠. 유퀴즈에서 언급된 바를 참고를 하자면, 현직 아나운서가, 특정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가 타방송사 예능에 출연한 게 최초의 케이스였다고 하죠. 보통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 이후에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경우들은 자주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한데, 타방송사에, 그러니까 현재 소속된 상태에서 타방송사 예능에 출연하는 거는 조금 흔치 않은 케이스죠. 혜리야, 그 고양이 밥이야, 네 거 아니야. 가자. 그래서 물론 다른 경우는 있었어요. 연반인 제재의 케이스처럼 소속 직원이지만 방송인이 아닌 경우는 타방송사 출연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죠. 연반인 제재도 사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본인이 소속된 SBS 이외의 방송사에서도 종종 이제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사이드 잡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방송 출연 겸업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겸업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겸업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적용을 받고 있는 그 공무원도 그렇고, 물론 공무원도 법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판이나 저작 행위로 인한 수입, 그리고 강연, 그리고 대학교 시간 강사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초등교원의 경우 교장 선생님에 해당을 하죠. 학교장 허가 하에는 해당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유튜브 운영도 그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 선생님들 중에도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물론 그걸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거의 자유롭게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블로그까지 일 때는, 블로그는 아무래도 익명성이 좀 있는 매체이다 보니 그런 이슈가 덜 했는데, 이제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그 겸직 이슈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사이드 잡 혹은 겸업을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겸업을 하시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뭐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들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를 내서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본업과의 마찰 문제, 그리고 본업과의 공존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은 케이스 중에 하나죠. 제가 했던 에어비앤비 호스팅도 그랬었고, 지금 하고 있는 중고책 장사도 이제 그 겸업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번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김수지 아나운서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서 제가 그거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원래 작사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MBC 아나운서라는 본인 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꾸준히 그 작사라는 거에 도전을 해서 일정 부분 그 오디션의 벽을 통과할 때마다 자기 이름으로 소위 그 저작물을 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어가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 아나운서의 말에 되게 제가 공감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도전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사자가 지금까지 5곡의 곡을 작사를 하면서 300번 가량 그 오디션에서 낙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업이라는 원래의 직업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소위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컨설팅을 다니거나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퇴사라는 선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이드 잡을 통해서라도 그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권하는 편인데요. 그게 퇴사 이후가 아닌 겸직의 과정이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리스크랑 부담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퇴사를 해서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무언가 도전을 이어가기보다는 기본적인 현금 흐름과 루틴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 없이 도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 신사임당의 책 킵고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야구를 하는데 스트라이크는 없고 볼만 있는 상태라면 부담 없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큰 도전을 한번 이어가기보다는 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성공할 때까지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해볼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소위 도전의 방법으로 사이드 잡을 많이 이제 추천하는 편이고,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수지 아나운서의 케이스를 보면서 아마 묻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수지 아나운서가 본인의 회사 생활을 대하는 과정, 그리고 그 작사라는 본인의 부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그 태도나 과정을 지켜보면 아마도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이유로 이제 직장 생활만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을 이제 부업으로 하나 해결을 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개인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마 그 김수지 아나운서의 케이스를 보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하나의 큰 목표를 두고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큰 목표 하나와 과제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작은 목표와 작은 과제를 여러 개 안고 가면서 늘 작은 성취감들을 이어가는 것도 그 좋은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자기만의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자기에게 맞는 그 하나의 과정과 업을 테스트해 보시는 편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업을 찾은 케이스 중에 하나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소득의 크기를 키우고자 하는 경우로 많이들 도전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이드잡이라는 과정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필연적인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공동구매도 진행해보고, 해외 직구대행도 해보고, 에어비앤비 호스팅도 해보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해보고 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을 가졌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많은 분들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모종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많이들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이 있거나 좀 고민이 되는 점이 있다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각자가 가진 고민의 크기와 과정이 다를 테니까 각자가 그 부분을 조금씩 현명하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들 모두가 대부분의 경우에 회사 안에서가 아닌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그 회사와 9to6라는 울타리가 주는 것 이외에도 우리들이 각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각자의 과제들과 목표들을 잘 세워가면서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담 없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내용의 완성도를 추구하거나 편집의 미학을 갖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히 찍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꾸준히 이걸 하나의, 그러니까 그 기록 매체로서 가져갈 수 있는 정도로만 만족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것도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걸 업로드하면서 또 하나의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을 거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의 뒷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것 중 어느 하나에 만족하는 점이 있으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아마 같이 성장하는 데 재미를 느끼고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평소에는 평일 아침에만 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번 요거 오늘처럼 주말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규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미있게 한번 오늘의 영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온 요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보고 그 고민에 따라서 또다시 여러분과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리 이리 와. 응? 혜리야, 혜리 봐봐. 응? 자, 그럼 영상을 마칠까요?